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작품인 살인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등골이 오싹하죠. 이 소설은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감정인 배신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한 남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충격적인 결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이 소설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함께 놀고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챙기며 우정을 이어나갔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프잖아요. 주인공과 친구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린 시절 주인공이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친구가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공부도 함께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였죠. 주인공은 이 친구를 진짜 형제보다도 더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배신이 더욱 충격적이고 아픈 거예요. 이야기는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와 친구 사이의 불륜을 발견하면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주인공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주인공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발견 과정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주인공이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된 건데 거기서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둘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죠.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주인공의 인생 전체를 조작해왔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 만나게 된 아내,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도 모두 그 친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마치 주인공이 인형처럼 조종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상황을 발견한 주인공의 분노와 절망감, 정말 손에 땀을 주게 만들죠. 친구는 주인공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어요. 먼저 주인공이 들어갈 만한 회사에 미리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주인공이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을 줬어요. 주인공은 자신의 실력으로 취직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친구의 조작이었던 거예요. 아내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가 의도적으로 둘이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소개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만남이었던 거죠. 심지어 아내의 취향이나 성격까지도 미리 파악해서 주인공에게 은근슬쩍 알려줬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내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친구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을 어떻게 조종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실험 일지를 보는 것 같았죠. 주인공은 실험용 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일기장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주인공의 성격을 분석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주인공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해 놓았더라고요. 마치 주인공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 시점에서 주인공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해요. 하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분노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냥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친구에게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건지 말이에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정말 치열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아내와 이혼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친구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어 해요. 주인공은 한동안 고민에 빠져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게 되죠.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실수를 연발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술에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들도 많아져요. 주변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만 주인공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의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친구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바로 과거에 저지른 범죄 행위였어요. 이걸 알게 된 주인공은 드디어 복수를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단순히 폭로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요. 자신이 당한 것처럼 친구도 철저하게 속이고 조종해서 파멸시키고 싶어요. 친구의 과거 범죄는 대학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당시 친구는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절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다행히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주인공은 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친구의 약점을 쥐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진가가 드러나요. 단순한 복수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주인공이 복수를 계획하면서 점점 자신도 그 친구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 계획은 정교해요. 주인공은 먼저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친구의 회사 동료, 가족들, 그리고 새로운 연인까지 말이죠. 하나하나 친구의 인간관계를 파괴해 나가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을 치듯이 차근차근 준비하죠. 주인공은 먼저 친구의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접근해요. 그 후배는 친구를 많이 따르는 편이었는데 주인공이 친구의 과거 이야기를 슬쩍 흘려주면서 의심을 심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후배의 마음을 돌려놓죠. 또한 친구의 가족들에게도 서서히 접근해요. 친구의 부모님께는 효자인 척 연기하면서 신뢰를 얻고 친구의 형제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를 진행하면서 주인공은 점점 더 잔혹해져요. 처음에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해요.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생각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정말 오싹함을 느낄 수 있어요.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에요. 복수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요. 원래는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죠. 마치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던 친구의 모습과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는 처음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점 주변이 무너져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신이 과거에 주인공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고 가족들도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사귀고 있던 새로운 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서 당황스러워하죠. 하지만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주인공의 복수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두 사람의 심리전이 정말 치밀해요. 서로 상대방이 뭘 알고 있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눈치채려고 하죠. 마치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아요.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면서 상대방을 압박해가는 거예요. 주인공과 친구는 여전히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아요. 서로 상대방의 말 속에서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주인공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다든지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든지 하는 변화들을 감지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조심스럽게 탐색만 하고 있어요. 반면 주인공은 친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연기를 계속하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주인공의 아내가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친구의 심리전도, 친구의 과거 비밀도, 심지어
주인공의 복수 계획까지도 말이죠.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아내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과 친구의 불륜을 발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편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이 반전은 정말 소름 끼쳐요. 조종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내는 처음부터 주인공과 친구 둘 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인공에게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친구에게는 스릴 넘치는 불륜을 원했던 거죠. 두 남자가 자신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라요.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진짜 흑막이었어요. 주인공과 친구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내의 최종 목표는 바로 보험금이었어요. 주인공이나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게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의 유족이 되어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어요. 두 남자의 감정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서로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제목인 살인의 문의 의미가 드러나요. 이 문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깨어나는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분노, 복수심, 그리고 결국 살인 충동까지 말이죠. 살인의 문은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려워요. 주인공도 처음에는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점점 복수심에 사로잡히면서 살인까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복수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 감정이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공의 아내를 좋아했던 것뿐이었는데 점점 주인공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인공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싶어 하게 되었죠. 주인공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아내와 친구를 모두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지 말이에요. 이 선택이 바로 살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주인공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속인 아내와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미 복수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맨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보여주는 마지막 반전이 정말 압권이에요. 주인공이 내린 선택이 무엇인지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결국 아무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복수를 하죠. 아내와 친구의 모든 계획을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제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자신도 이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떠나버려요. 아내도 친구도 그리고 자신의 과거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 소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살인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어둠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이에요. 또한 이 소설은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친구, 연인, 부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해줘요.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나를 위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물론 그런 의심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경계심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적당한 선에서 믿음과 의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겠죠.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치밀한 구성력도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 겹의 반전을 보여주죠.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는 것처럼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이 정말 스릴 넘쳐요.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정말 뛰어나요.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져서 마치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특히 주인공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는 과정은 정말 소름 끼치게 현실적이에요. 이런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소설 속 인물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한동안 여운이 남아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맹돌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둡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어두운 면을 미리 경험해보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진정한 신뢰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고요. 살인의 문이라는 제목이 주는 무게감도 정말 대단해요. 문이라는 건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한번 살인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그 문을 다시 닫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을 읽으시려는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또한 이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요. 계속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간에 멈추면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의 특유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텔링이 이 작품에서도 빛을 발하거든요. 또한 이 작품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살인의 문이라는 정말 강렬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비록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